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지정 이후에 법 위반에 따른 처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면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 등록을 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목적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니까 기부금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을 공익법인 지정이다 라고 하고, 그 근거법은 기부금법이라고 약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풀네임은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기부금을 모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체에서 세금을 내는 법인세를 이제 기부금을 내므로써 그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 없죠. 세제 혜택을 받으니까. 반면에 이제 이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금을 기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경상비나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공익법인 지정제도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이제 남의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원래 목적대로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또 투명하게 써야 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이제 공지를 해야 되는 이런 의무까지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 공익법인과 관련한 기부금법의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영리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좋은 뜻을, 그 마음을 갖고 있지 행정적인 전문가가 아니고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빨리빨리 이제 수용되는 그런 태도나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 사업을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데만 최선을 다하고, 단돈 1원도 기부금을 자기의 사적 목적으로 유용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오늘 강조해 드리는 점인 겁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은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록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신고가 되고,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직면한 의뢰인이 연락 주신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법인이 지정됐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다. 많은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에 대한 거, 얼마의 후원금이 들어왔고 그 들어온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확하게 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공지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1365 기부 포탈에다 올려야 됩니다. 1365 기부 포탈에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에 홈페이지만 올리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익법인을 설립을 할 때는 비영리 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 정관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자녀재산, 만약에 법인을 해산할 시에는 자녀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돼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사실은 홈페이지에 누구나 다 올리니까 가장 편하고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떻게 써 있냐면,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라는 내용과 함께, 이제 법인 공익 위반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등 1개 이상의 곳에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연결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는 것을 과거에
2024년 7월 31일 이전까지는 홈페이지에만 공지하면 됐는데 기부금법 8조가 개정됨으로써 반드시 기부금 그 포털 사이트에 올려야 되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부금법을 모집하는 자는 단순 홈페이지를 넘어서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기부통합관리 시스템 1365 포털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해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저에게 연락 주신 분은 홈페이지에는 올렸는데 이 포털, 기부 포털에는 올리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가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까지 조사를 받게 됐는데, 정말 그분의 내용을 들으면은 기부금을 갖고는 사무실 운영비, 그러니까 임대료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기 위한 기름값, 주유세, 주유비 정도 전혀 기부금으로 쓰지 않고 본인의 돈으로 다 쓰는 정도로 투명하게 운영을 했는데, 단지 기부 포털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돼서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기부금법 제8조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2024년 7월 31일자로 이제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법인의 경우는 2020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설립을 하거나 뭘 창업을 할 때 그때 가장 집중하고 제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7월 31일자로 이제는 반드시 기부 포털에도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업데이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채 올리지 않았는데 그게 신고가 됐습니다. 할 말은 많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법 위반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면 과연 기부금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을 했다,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 하면은 형법상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기부금법, 기부금이 마냥 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천사 같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모금한 법을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내역을 홈페이지는 물론이러니와 행안부가 운영하는 기부포털 1365 기부포털에 올리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것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만에 하나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거나 신고된 사항이 있으면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어제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숨은 것을 찾아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도 그냥 기부 포털에 안 했다 라는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연락을 주셨는데, 2024년 7월 31일에 이제 기부 포털에 올려야 되는 의무조항이 생겼다는 것을 이제 깊이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찾았고, 그 소명서 작성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그것을 발굴했다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도 혹시 기부금법 위반으로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최고 전문가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여러분에게 답을 찾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